사채 할게요. 사채가 이제부터 여러분들 난이도가 꽤 있고요. 실제로 이제 회계 시험에서 사채가 실제로 출제 1순위예요, 여러분들. 아직 위로 가시면. 사채가 거진 출제 1순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사채를 하실 때 주의하실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있잖아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이렇게 빌리죠. 이렇게. 자,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만약에 여러분들이 1,000만 원을 빌리신대요. 여러분 1,000만 원을 빌리신대요. 은행에서 1,000만 원 빌리실 때 여러분들이 몇 퍼센트로 이자를 내고 싶냐면 한 3% 내고 싶은 거예요. 은행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야, 내가 3% 이자 줄게. 빌려줘. 은행이 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니죠. 닥쳐라고 하지 않지만 닥쳐. 내 이자율로 계산하겠다. 맞죠? 그 말이 뭐예요? 내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채권자가 이자를 정해요. 맞죠? 은행이 정하잖아요. 근데 사채는 달라요. 사채는 누가 이자를 정하냐면 채무자가 정해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나 몇 퍼센트의 이자를 주겠다라고 이미 발행을 합니다. 그게 은행에서 빌리는 거하고 차이예요. 은행은 채권자가 이자를 결정하지만 여기 사채는 발행하는 회사.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채무자잖아요, 여러분들. 발행하는 회사가 이자를 정해놔요. 정해놓고 내가 지금 너한테 8% 이자를 줄 건데 예를 들어서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이자율을 8% 정해놓은 거예요. 내가 8%의 이자를 무조건 줄 거거든? 그러면 네가 얼마를 빌려줄지는 네가 결정해. 이렇게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사채 관계를 이해를 절대 못 하십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전혀 관련이 없어요, 여러분들. 아시죠?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채무자가 이자를 못 정하죠. 맞죠? 사채는 채무자가 이자를 정해요, 미리. 맞죠? 그래놓고 채권자가 그럼 내가 얼마 빌려줄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해볼게요. 핵심이에요, 핵심. 해보자. 자, 우리가 사채든 주식이든 돈을 빌리는 거든 아니면 투자를 받는 거든 전부 다 액면 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투자받냐, 적은 금액을 투자받냐, 액면 금액과 같은 금액을 투자받냐에 따라서 배우시죠, 여러분들. 액면 발행, 할인 발행, 할증 발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자, 근데 뭐냐면 여기 여러분들이 액면 이자율하고 시장 이자율이라는 용어를 좀 외워주셔야 돼요. 액면 이자율 같은 말이 가끔 시험에 나오거든요. 액면 이자율은 뭐냐면 그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사채를 발행할 때 표시되어 있는 이자율이에요. 아까로 따지면 다 8%의 이자를 줄게 라고 사채를 발행할 때 사채에다가 적어놓는 거예요. 아셨죠? 그걸 우리가 액면 이자율 또는 표시 이자율이라고 불러요. 아시죠? 자, 그리고 시장 이자율 또는 유효 이자율 같은 말이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엄밀히 좀 다르지만 우리 시험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실제로 여러분 시장 이자율하고 유효 이자율은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채권 시장에서 이자를 왔다 갔다 계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10년물 뭐 금리 뭐 이렇게 10년물 사채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시장 이자율이나 유효 이자율은 실제 채권 시장에서의 시가 이자율이에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생각하셔도 무난하냐면 시험 사채 문제를 푸실 때에는 그냥 은행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셔도 무난하세요. 은행의 이자율.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을 경우의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채무자니까. 우리가 사채를 취득하는 사람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돈 빌려주는 사람의 은행의 이자율은 뭘까요? 돈을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한테 안 빌려주고 은행에 저금을 할 경우에 이자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오케이? 네.
자, 그리고 여러분 사채에서 액면 금액은 외우고 계시죠? 사채에서 액면 금액은 만기에 상환하기로 한 금액이 액면 금액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자, 근데 보시면 자, 이거 적지 마세요. 뭐냐면 자,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뭐가 먼저 결정이 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는 여러분들의 신용등급에 따른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은행에서 돈 빌리실 때는 시장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맞죠?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에서 여러분들 돈 빌려주는 거죠. 맞죠?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은행에서 돈 빌릴 때는 무조건 액면 발행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내가 5% 이자를 너한테 줄게. 그게 액면 이자율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5% 이자를 줄게. 은행이 닥쳐. 너의 신용등급을 보니까 너는 12%의 이자를 줘야 되겠다. 그럼 신용등급을 맞다는 시장 이자율이죠. 그럼 액면 이자율은 12%로 바뀌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은행에서 돈을 빌렸다면. 이해되세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무조건 액면 발행이에요.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이 똑같습니다, 무조건. 근데 우리 사채는 시험에 액면 발행 안 내요. 너무 쉽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돈 빌리는 회계처리점 하면 되기도 안 내요, 시험에. 아시죠? 근데 사채를 발행하는 건 반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액면 이자율이 먼저 정해져 있어요. 즉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가 나 이만큼의 이자를 줄 거야 라고 딱 정해 놓는 거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2번이 뭐냐면 이제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가 얼마를 빌려줄지 시장 이자를 따져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되시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발행가액이 3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순서가 됩니다, 여러분들. 사채를 발행할 때 제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난리 나요, 진짜. 여러분들 이해가 하나도 안 돼요. 맞죠? 절대 안 됩니다.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죠. 무조건 액면 이자율이 먼저 결정이 돼요. 자, 돈을 빌리는 회사가 액면 이자율은 제가 사례는 무조건 8%일 거거든요. 왜냐면 그리고 좀 이따 할 건데 요 회사가 액면 금액은 1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아직 녹화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아날로그식이라 아직 태블릿을 못 사가지고 샀어요. 지금 울트라 갤럭시 S8 맞나요? 울트라 170짜리 자랑하는 거고. 근데 문제는 되게 기계치거든요. 기계치. 좀 걸려요. 그 블록 같은 거 우리 어렸을 때 하잖아요. 조립. 전 그걸 진짜 못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 남들은 오래 걸리는 거 즐겨 하잖아요. 2시간 걸리는 거 행복해하고 막 다리 조립할 때. 그러니까 왜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방에 다 하면 되는데 왜 다리 하나 조립하고 이렇게 행복해하는지 후회가 돼요. 열심히 할 걸. 기계는 뭐 심장이 막 바운스 해요. 네, 보시면 그래서 100만 원을 회사가 빌려요. 만기에 나 100만 원 갚을게. 그리고 8%면 이자를 매년 얼마 주겠다라는 거예요. 8만 원씩 주겠다는 얘기죠. 100만 원 만기에 상환하는데 여기에 8%니까 8만 원 주는 거거든요. 되셨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 역할을 나눌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채무자, 제가 여러분들의 사채를 취득하는 채권자. 이렇게 역할을 나눌게요. 사례도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야 민구가 그리고 좀 이따 할 거지만 만기는 3년입니다. 3년 뒤에 너한테 100만 원 줄 거고 그리고 너한테 매년 8%씩 8만 원 이자를 줄 거거든. 맞죠? 이제 여러분들 민구가 그래서 얼마 빌려줄 수 있어? 그죠? 일단 이거 그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시장의 이자를 따져본 거예요. 제가 채권자죠? 채권 시장에서 이자율을 보니까 8%예요. 나 8% 은행에 저금하면 8% 받는데 반말 좀 할게요. 너도 8% 주네 이자? 똑같네. 그럼 100만 원 그대로 빌려줄게. 그래서 이렇게 시장 이자율하고 액면 이자율이 같으면 액면 발행이 됩니다.
안 나와요 시험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액면 이자율은 8% 고정. 자, 근데 제가 얼마를 빌려줄지 시장 이자를 따지는 거예요. 따져보니까 좀 10%예요. 좀 뭐냐면 제가 은행에 저금하면 10%의 이자를 받거든요. 있었죠? 10%의 이자를 받는데 여러분들이 8%밖에 안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저는 여러분들한테 돈을 빌려드리려고 할까요? 안 빌려드리려고 할까요? 그렇죠? 안 빌려드리려고 하고 혹여라도 빌려드리더라도 손해는 안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손해 안 보려면 많이 빌려드려요? 적게 빌려드려요? 적게 빌려드리는 거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 은행에 제가 저금하면 10% 받는데 8%밖에 이자를 안 주시니까 전 100만 원 다 빌려드리면 손해란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100만 원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가 돈을 빌려드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당연히 낮은 금액으로 돈을 빌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장 이자율, 액면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클 때는 할인 발행이 된다라고 해요. 여기 다 말문제 나오면 시험에. 이 둘을 비교해서 어떤 발행이 되는지 꽤 잘 냅니다. 말문제. 자, 그 다음에 이제 할증 발행. 우리 할증 발행은 여러분들 할증 요금 생각하시면 돼요. 택시 12시 이후에 타실 때 할증 요금 낸다 그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8% 이자 줄게. 아시죠? 조금 고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보니까 6%의 이자밖에 못 받아요. 은행에 적응하면. 되셨나요? 그래서 제가 은행에 적응하면 6% 이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자를 8%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100만 원 빌려줄까? 그럼 여러분들이 닥쳐. 그렇죠? 왜냐면 제가 은행에 저금하는 것보다 이자를 더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100만 원 빌려줄까? 라고 하면 딴 데서 알아봐야 돼. 이렇게 하겠죠,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여기는 좀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가정하셔야 돼요. 둘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은행에 저금할 때보다 여러분들이 2% 이자를 더 주시니까 고마울 거란 말이에요. 맞죠? 고마우니까 100만 원보다 더 빌려드리는 거예요. 되시겠죠? 또라이가 아니라면 100만 원 빌려준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외면하실 거예요. 그렇죠? 더 주고 있는데 야 100만 원밖에 안 빌려줘?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더 빌려드리니까 이때 할증 발행이 되는 거예요. 되시겠죠? 그래서 사례는 할인 발행, 할증 발행 둘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해보자. 꽤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도 들었고요. 보시면 자, 주식회사 수강생은 여러분들이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 자, 주식회사 수강생 여러분들이 20X 1년 초, 2022년 초 1월 1일 우리 시험에는 사채 발행 무조건 1월 1일 날 합니다. 쉽게 내면. 그렇죠? 자, 1월 1일에 주식회사 민국은 접니다, 여러분들. 자, 주식회사 민국에게 액면가액은 100만 원. 여기는 무시하세요. 일단 950 파는요 지금 100만 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기에 상환할 금액이 100만 원인 거잖아요. 저한테 주시겠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액면가액 정하겠죠, 여러분들이. 야, 난 일단 무조건 8%야, 고정. 맞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은 8%니까 여러분은 저한테 100만 원에 8%, 8만 원을 1월 1일 날 발행하셨으니까 12월 31일 날 돈으로 8만 원씩 계속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액면 이자율은 8% 매년 말 지급. 만기는 20X 3년 말이다라고 했으니까 만기가 딱 3년입니다, 여러분. 계산하시면.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림으로 보자면. 자, 그림 그려볼게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게 되겠죠. X 1년 1월 1일, X 1년 12월 30일, X 2년 12월 30일, X 3년 12월 30일.
그럼 요때 8만 원 이자 주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저한테 8만 원. 그죠? 위에 적는 건 이자입니다. 여기에 8만 원. 또 마지막 날 3년째 되는 날에 또 8만 원. 요거만 주시는 거예요, 저한테. 3년 뒤에 100만 원 주셔야 되잖아요, 저한테. 이렇게 먼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채권자인 제가 생각하는 거예요. 뭐 얼마를 빌려줄까? 이렇게 주겠다는데. 그렇죠? 고민해봤는데 보니까, 유이자율이 시장이자율이에요, 여러분들. 나 은행에 저금하면 10% 받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8%를 주시겠다라고 있잖아요. 서운하네. 안 빌려줘야지. 이렇게 돼 있죠? 안 빌려줘야지. 100만 원 왜 빌려? 내가 100만 원 다 빌릴 수 없다.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꼬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꼬신다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들? 네, 오해하지 마시고, 널 꼬실 생각이 없다. 네 얼굴을 말할게요. 어떻게 꼬셔야 돼요? 야, 내가 너한테 은행의 이자율만큼은 보상을 해줄게. 내가 지금은 돈이 없어가지고 너한테 8%밖에 현금으로 못 주지만 네가 나한테 돈을 빌려주게 하기 위해서 너한테 시장의 이자율만큼은 챙겨줄게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챙겨줄 건데? 자, 물어보겠죠. 어떻게 챙겨줄 건데? 내가 95만, 이거는 엄밀히 얘기하면 나중에 재경관리사나 세무 1급 때 배우세요. 구하는 방법은. 지금 받아들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여러분들, 내가 지금 950-258원을 빌려가도 너한테 3년 뒤에 100만 원을 맞춰줄게. 갚을게.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제가 빌려드릴 거예요. 알죠? 여러분들 이 숫자를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지금은 진짜 금이 더러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때 빌려가시는 건 950-258원이죠. 맞죠? 나중에 3년 뒤에는 100만 원 주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이게 뭐예요? 3년간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죠. 맞죠? 3년간 추가로 지급하는 이자입니다. 지급할 이자죠. 엄밀히 지급하지 아직 안 했. 요때는 안 했으니까 지급할 이자입니다. 그렇죠? 반대로 채권자인 저 입장에서는 뭐예요? 시장의 이자율 10%를 보장받기 위해서 저는 95만 258원을 빌려드리지만 나중에는 100만 원 회수할 거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래서 조심하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돈으로 주는 이자는 합쳐서 24만 원이에요. 하지만 이 차이 금액 얼마야? 4974이거든요. 요 24만 원에다가 4974이 더하는 게 여러분들이 3년 동안 실질적으로 이자를 부담하는 거예요. 24만 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돈으로는 내가 지금 돈이 당장에 24만 8%밖에 못 주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만 요 차이 나는 금액만큼은 추가적으로 이자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거죠,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자 비용은 24만 원에 4974가 나와야 돼. 더한 거. 요객심. 되셨나요? 그래서 항상 사채의 발행자하고 채무자는 시장의 이자율만큼 보상해줄 약속을 해요. 단지 그걸 요 현금 이자가 아니라 나중에 내가 처음에 빌렸던 거에서 나중에 갚아야 될 금액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되셨죠? 하나씩 해볼게요. 이제 멘탈이 나가요. 자체 이제 분개하다 보면 여러분 멘탈이 나갑니다. 해보자, 여러분들. 뭐 하고 있어요? 놀릴 거면 잠시 마시고. 자, 마시고. 자,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공개 끊으시는 거예요. 제 입장이 아니라 우리 세무 2급은 사채 발행하는 회사가 안 됩니다. 채권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X 1년 초에 부채는 950-258 있으신 거잖아요. 맞죠? 네, 되셨어요? 950-258 있고 3년 뒤에 부채가 100만 원인 거죠, 원금.
맞죠? 상환할 금액. 맞죠? 그래서 사채는 엄밀히 얘기하면 이때 950258이 맞아요. 근데 뭐라고 돼 있냐면 사채는 무조건 액면가액을 쓴다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을 표시하라는 거야. 주주하고 채권자들한테. 야, 만기 얼마 상환해야 돼? 그거 알려줘. 지금 갚을 금액 말고. 되셨죠? 그래서 사채를 무조건 액면 금액 쓴다라는 거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면 부채가 늘어요, 줄어요? 늘죠. 사채를 발행하기 돈 빌리기 위해서 발행하잖아요. 부채가 늘고 사채는 계정 과목이 전부 다 사채예요. 왜냐하면 사채는 발행하는 목적이 장기적인 자금 조달이에요. 전부 다. 그렇죠? 사채를 취득하는 사람은 취득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뭐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매도하는 증권을 하지만 사채를 발행하면서 다 장기적인 자금 조달 목적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계정 과목 사채 씁니다. 사채를 발행한 회사는 내면에 사채 3년 뒤에 100만 원 갚을 거임. 만기에 300만 원, 100만 원 갚을 거임 표시하는 거예요. 되셨죠? 자,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아가신 금액은 950,258원이잖아요. 차변에 현금 950,258 이렇게 적이겠죠. 맞죠? 그러면 요 차이가 이었죠, 여러분.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죠. 맞죠? 요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쓴다 라고 배우셨을 거예요. 맞죠? 여기 차변에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이렇게 쓰죠, 여러분들. 이건 엄밀히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예요.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를 예로 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예로. 숫자를 모르고. 되셨나요? 또 우리가 장부에 이렇게 표시가 돼. 장부에 이렇게 표시. 자, 우리가 항상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때만큼은 우리가 항상 본래 계정 과목하고 보조 계정 과목 같은 쪽에 위치해야죠. 본래 계정 과목이 사채란 말이에요. 예전에 사채 100만 원. 그리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재무상태표에 표시할 때만큼은 사채에 같이 붙어 있어야죠, 여러분들. 얘는 차변 태생이니까 대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가 붙을 거란 말이에요. 45742. 그래서 장부금액 950,258 표시해야 돼요. 요게 100만 원이 만기에 상환해야 될 금액. 요게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 그렇죠? 그래서 요게 지금 빌린 거. 그렇죠? 이렇게 정보를 표시하라는 거예요. 이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부채는 100만 원 아니에요. 이거 3년 뒤에 부채, 3년 뒤에 부채. 지금 부채는 950,258원이에요. 근데 조심하실 게 뭐냐? 아까 우리가 사채를 발행할 때 서로가 어떻게 해봤어요? 은행의 수익률만큼 보장해 준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차변의 이자 비용이 8만 원이 아니에요. 8만 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8만 원은 현금으로 주는 명목상 이자고. 아셨죠? 근데 아까 그랬잖아요. 950,258을 빌리는데 나중에 100만 원 갚는다. 라고 했었죠. 왜냐면 은행의 수익률만큼 보장해 줄게. 그걸 950,258 빌린 거 3년 뒤에 얘는 갚을게. 나머지는 3년간 추가로 이자를 꼬박꼬박 줄게. 그거잖아요, 여러분들. 잊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자 비용이나 이자 수익은 실질적인 이자를 적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950,258원에 시장 이자를 곱해요. 시장의 이자를 막 보상해 주기로 했지만 단지 돈이 없어서 8만 밖에 이자 못 주고 있을 뿐이에요. 실질적인 이자 비용 적으셔야 돼요. 되셨어요? 수시가 됐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왔는지 좀 이따 제가 올릴게요. 98인가 97인가 였다고 낸 적이 있어요. 최근에.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 950,258 빌린 거에 1년 지났고 너한테 10%의 은행의 이자율을 보상해 주기로 약속했으니까
내가 줘야 될 실질적인 이자는 9596이다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들의 현금 이자는 얼마죠? 현금 이자 8만 원. 이 현금으로 주는 이자를 액면 이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죠? 외워주시고 8만 원. 자, 그럼 여러분 여기 있는 4974가 아까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였죠. 근데 이제 1년 지나서 실제로 주고 있잖아요. 지급할 이자였는데 지급한 이자가 됐죠. 1년 지났으니까. 이해되세요? 지급할 이자였죠.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인데 1년 지났으니까 일부는 지급한 거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까야죠. 지급할 이자인데 지급했으니까. 맞죠? 그래서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급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를 대변으로 깝니다. 이것도 외워주셔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급 차변 대생이죠. 얘를 대변으로 깠다라고 해서 상각이라고 합니다. 사채 할인 발행 차급 상각액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조심하실 게 왠지 이거 나누기 3 해야 될 것 같잖아요. 회계는 뭐라고 되어 있는 정액법 안 쓴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정액법 안 써요. 이거 나누기 3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나누기 3 정액법 쓰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 단순히 생각해도 이자는 공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이 10,000원 저금하셨으면 은행에서 계속 똑같은 이자 받는 거예요. 공리가 계속 붙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논리상 정액법 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자에.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실제 현금으로 주는 이자 8만 원과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150이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그러면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지금 차변에서 대변으로 까였죠. 그럼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이 줄었을 거 아니에요? 차변에 있는 걸 대변으로 깠으니까요. 그럼 빼는 걸 빼면 잔금 금액 늘어요, 줄어요? 4974에서 15016 뺐잖아요. 차변에 있는 거 대변으로. 그럼 얘가 3, 4, 5 정도 됐겠죠. 그럼 얘가 빼는 게 줄죠. 그럼 잔금 금액이 어떻게 돼요? 늘죠, 여러분. 늘지. 늘어야지. 맞죠? 그래서 이 사채의 잔금 금액은 965284가 됩니다. 계산하시면 제 계산 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X 2년 도발 됐을 때 이제 1년 지났어요. 1년 되면 실질적인 이자는 요 965284의 은행의 이자율만큼 맞춰주기로 했으니까 965284의 10%가 실질적인 이자예요. 할증 발행까지 보시면 느낌이 와요. 그럼 사채는 한 방에 막 안 돼요. 분계가 진짜 어렵거든요. 몇 번 하시다 보면 감이 잡힙니다. 실질적으로 감이 잡혀요. 한두 번에 한다고 바로 이해가 안 됩니다. 이쪽은. 자, 965284의 실질적인 이자는 은행의 이자율만큼 보상해주기로 약속을 했죠. 그렇죠? 10%가 이자 비용. 근데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여전히 8만 원. 이미 사채를 발행할 때 추가적으로 이자를 더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은행 이자율만큼 보상해준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단지 돈이 없어서 미안해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8만 원. 우리가 얘가 3년간 지급할 이자였는데 한 번 지급해서 깠죠. 또 한 번 지급했잖아요. 또 까는 겁니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냐면 장도 금액이 98182가 됩니다. 한 번 더 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얘가 100만 원 되겠죠. 그래서 다 깔 거니까 얘를. 자, 그 다음에 X 3년 말. 시험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볼 거예요, 여러분들. 자, 장부 금액이 98181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하고 완전 달라요. 맞죠? 그거 생각하시면 머리 이게 안 들어갑니다, 실제로.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액면 발행이거든요. 아시죠? 채무자가 이자를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건. 여기 결정을 합니다. 자, 98182에 다시 10%가 되겠죠?
요게 실질적으로 지급할 이자입니다. 맞죠? 자, 근데 현금으로는 8만 원밖에 안 주고 있어요. 빠져나가는 현금 8만 원이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그만큼은 이제 마지막으로 주고 있는 거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인데 한 번 줬으니 까고, 두 번째 줬으니 까고, 세 번째 줬으니 마지막 까면 되겠죠, 나머지를. 그렇게요. 이게 어떻게 구해지는지는 세무 1급 때 배우세요. 그거는 선생님이 설명해 주실 거예요. 그럼 제가 될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면 사채 할인 발행 자금이 다 까져요, 여러분들. 다 까지면 만기에 상환할 금액 100만 원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자 비용이 이 세 개 합친 게 이자 비용이 되겠죠, 회사에. 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계산기 두드려 보세요. 그러면 이자 비용이 얼마 나오냐면 아까 24만 원에 49742만큼 더하는 게 총 이자 비용이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세 개 더하시면 계산기 두드리시면 24만 원 더하기 만들어져요. 한번 나중에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의심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자 비용, 실질적인 이자 비용은 은행의 이자율만큼 돼요. 알죠? 현금으로 준 이자 무조건 고정되어 있는 거고. 요거는 회사가 딱 무조건 정해놓거든요. 자체 발행. 채권자가 정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의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일단은 말문제 대비입니다. 말문제 보시면. 자, 할인 발행에서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 비용은 증가해요, 감소해요? 증가하고 있죠. 95016, 9658 이렇게 증가. 그 다음에 사채 잔고 금액 늘죠. 왜냐하면 할인 발행됐던 걸 만기에 원금 100만 원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요 차이를 추가적인 이자 비용 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고 금액도 증가. 그다음 우리가 차변에 있는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을 대변으로 까는 걸 상각이라고 했었죠. 상각액도 계속 증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 발행은 모든 게 증가한다라고 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시험에 어떻게 PPT 혹시 잘 안 필요하세요? 잘 안 필요하세요? 저한테 이제 메일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별로 없으셔가지고 한꺼번에 다 보내드리는 필요 나중에 지금은 필요 없으신 거죠? 나중에 필요성을 느끼실 거예요, 그죠? 시험이 어떻게 나왔는지 좀 볼게요. 이거 나중에 풀어야 되는데 미리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나왔냐면 괜찮아. 지금 풀어도 되겠네요. 아마 우리가 3회차 정도 풀 거니까 100회부터 98회차까지 풀 거야 아마. 나중에 기출 문제를. 그래서 이때인 것 같아요. 97회. 여기 있네요. 이거 여러분들 한번 해보실래요? 이거 4번. 어차피 이거는 여러분들 21년도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장 같은 거 해보세요. 97회는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기출문제 안 풀 거니까 98회부터 100회까지 정도 못 풀거든요. 그리고 97회차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 결산 문제예요. 12월 31일자 문제였습니다.
4번에 4번. 우리가 만약에 사채를 여러분들 취득할 때는 회계를 알아야 내가 손해보지 않는 장사하겠죠, 여러분들. 그렇죠?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는 회계를 안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애들은 뭐 이상하게 빌릴 수도 있잖아요. 그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한 채권자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계산기 사세요. 계산기 있으시면 계산하는데 공 두 개 있는 거. 숫자 1단계로 가서 숫자가 복잡하게 나와요. 계산기 이쁘거든요. 그 요즘 예전에 검은색이었는데 요즘 분홍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골드도 있고. 할게요. 좀 너무 오래됐어요. 보면 일단 회사가 3년 뒤 만기 3년 뒤에 1,000만 원 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거죠. 그리고 얘가 일반 항상 그래 나 1,000만 원 너한테 빌릴 거 만기에 3년 뒤에 1,000만 원 줄 거고 너한테 연에 3%씩 현금 이자 줄게. 그거죠. 회사가 주는 이자 액면 이자라고 했었죠 아까. 그건 30만 원이야. 그 저기 액면 이자. 이거 30만 원. 이건 1,000만 원 곱하기 3% 적었는데. 그래서 일단 현금으로 나가는 건 30만 원이다라는 게 판단이 되셔야 돼요. 되시죠? 자, 근데 회사가 여기 발행을 9455 350 했잖아요. 맞죠? 할인 발행이 됐죠. 왜 할인 발행이 됐냐면 여기 시장이자율 5%네요. 유효이자율하고 시장이자율 같은 말이라고 했죠. 맞죠? 그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는 5%의 이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다른 채권 시장에서 빌려준다면. 맞죠? 근데 나는 여러분들은 3%밖에 안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빌려줘. 근데 여러분들이 빌려줘. 내가 너한테 은행이 이자만큼 보상해 줄게. 어떻게 해줄 건데? 야, 지금 나한테 9455 350 빌려주면 3년 뒤에 1,000만 원 줄게.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약속이 이미 다 되어 있는 사전에 있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일단 이자 비용 항상 외우셔야 돼요. 이자 비용은 자 94, 5, 350 요거잖아요. 부채는 X 1년도 초에 부채는 얘예요, 얘. 여기 몇 퍼센트 곱해요, 여러분들? 처음 약속할 때 시장 이자율만큼 보상해 주기로 했다니까요. 단지 돈이 없어서 3%밖에 못 줄 뿐. 5%예요. 5% 10점은 이자가 얘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좀 크면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원비말 절사라는 거. 절사가 뭘까요? 내림이에요, 내림. 반올림 말고 내림. 맞죠? 절사가 그 삭제시켜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당초에 1,000만 원, 만기에 1,000만 원 주기로 했고 3%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게 현금으로 주는 액면 이자예요. 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이 둘의 차이만큼은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에서 사채 할인 발행 차익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3년간 추가로 지급할 이자에서 X1년 초에 21년 초에 이해되세요? 근데 1년 뒤에 주고 있죠. 실제로 한 번 주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사채 할인 발행 차익을 까면 되겠죠. 이게 이해되시겠나요? 나머지가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가. 57회차 문제고 한 번 냈기 때문에 누가 금기를 엎인 거예요. 원래 이렇게 안 냈고 이제 좀 이따가 실기할 때는 이렇게 안 되고 퍼센트는 안 주고 그냥 액면 이자는 몇 퍼센트, 액면 이자는 얼마, 그다음 상가액은 얼마 이렇게 줘요. 원래는 누가 금기 깨뜨렸어요. 깨뜨렸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부터는 계속 낼 겁니다. 어떤 사람 희생을 했거든요. 희생이라는 건 욕을 바가지 먹었다는 얘기예요. 술집위원이. 그렇죠. 네가 욕 먹었으니까 나는 괜찮게 들게. 되시겠어요? 되셨죠, 여러분들? 계산이 뜨시면 돼, 이거는. 자, 이제는 할증 발행 하겠습니다. 할증 발행. 자, 이제 할증 발행 할게요. 자, 할증 발행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뀌었어요. 할인 발행 아니라 할증 발행입니다. 자, 첫 번째. 자, 주식회사 수강생 여러분들이 X1년 초 2022년 1월 1일에 주식회사 민국에게 액면가액 100만원 그리고 만기는 X3년 말 여기 보지 마십니다. X3년 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3년 뒤에 100만원 줄게 민국아 여러분 찾아오신 거죠. 그리고 이자는 너한테 몇 퍼센트 주겠다라고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8%죠. 맞죠? 그래서 너한테 100만 원에 8%씩 현금으로 8만 원씩 꾸준히 줄게. 얼마 빌려줄 수 있니? 맞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럼 얘는 이제 그림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일단 여기까지 똑같죠, 여러분들. 여기가 똑같은데 뭐가 바뀌는 거냐면 이제 저는 다른 사채를 취득하면 6%밖에 못 받죠. 여러분들의 사채가 아니라 다른 회사의 사채를 취득하면 6%밖에 못 받아요. 은행에 적금하면 6%밖에 못 받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8%나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채를 발행하거나 취득하는 회사 다 회계를 안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멍청이가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멍청이라고 생각하시면 참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아셨죠? 멍청이 둘 다 아니에요. 바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근데 저는 은행에 저금하면 6% 받는데 여러분들이 8% 주시겠대요. 그래서 제가 떠봤어. 100만 원 빌려줄게.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분들이 닥쳐 딴 데 하나. 야, 다른 데는 6% 주는데 나는 8% 준다. 야, 100만 원만 빌려줄 거야? 그래서 제가 바보는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낸 거예요. 그러면
얼마 좀 더 줄까? 맞죠? 더 주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은행 다른 회사의 사채보다 여러분이 주신 이자가 2% 크기 때문에. 맞죠? 해봤더니 대략적으로 그냥 1053 461원만큼 빌려주고 나중에 이거죠. 여기. 자, 여기 1053 계산하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무 1급이나 재형관리에서 배우세요. 현재 가치 개념 배우시면. 근데 3년 뒤에는 100만 원 받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죄송해요. 제가 1053 사료기를 빌려드렸어요. 빌려드리고 나중에 100만 원을 받아도 내가 다른 데 은행에 저금하면 받는 이자보다 여러분들이 이자를 더 주시니까 요만큼의 이자는 덜 받아도 내가 손해는 아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어떤 느낌인지? 진짜 자, 은행에서 돈 빌리는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발 플리즈. 그럼 이거는 반대죠. 얘는 여러분 입장에서 3년간 감소되는 이자죠, 여러분들. 이제 추가로 지급할 이자가 아니라 감소될 이자죠. 감소될 이자. 살짝 감소될. 되시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3년간의 이자 비용 부담액은 여러분 이제 얼마가 되는 거예요? 24만 원. 이거 얼마지? 5, 3, 4, 6이에요? 빼기 이제 덜 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네, 4, 6이에요. 이 뺀 게 여러분 3년 동안 지급하는 이자예요. 현금으로 24만 원 주식. 되시겠어요? 할증 발행 같은 경우에는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 있죠. 사채를 취득하는 회사가 그래 이 정도 많이 빌려줘도 손해를 안 보게 은행의 수익률만큼은 보상을 받는 것만큼 더 빌려주는 거예요. 계산을 해서. 되셨어요? 그럼 요거만큼 여러분들 3년간 이자 비용이 여러분들 이제 이자 비용이 감소되는 거고 전 이자 수익이 감소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자를 더 주고 계시기 때문에 실제 현금으로. 되시겠어요? 시장 이자율보다. 나중에 계산하시면 아마 이 총 이자 비용이 얘 빼기 얘일 거예요. 여러분 이자 비용이. 해보자. 내릴게요. 자, 일단 1월 1일에 사채를 발행했으면 100만 원 무조건 액면비 쓰라고 돼 있으니까. 원래는 여기가 1053 사료일이 맞아. 원래는. 근데 3년 뒤 만기 상환해야 될 금액으로 표시해라고 회계에 있는 게 아니라 사채법에 돼 있어요. 회계는 닥쳐야 돼요. 회계는 어느 위원회에서 만드는 거고요.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국회가 세요. 네? 실제로 돈 받아간 건 1053 사료일 받아간 거죠. 그렇죠? 그럼 나머지 5346일이 3년간 감소될 이자입니다. 각 3년간 감소될 이자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은 아마 사채 가산 계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사채 가산 계정 부채를 늘리는 거죠, 여러분들. 실제로는 5346 1053 46일이 부채잖아요. 실제로는 맞죠? 그럼 얘는 재무상태표에 같은 쪽에 위치했으니까 이항할 필요 없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서 잔고금액 1053 46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자, 이제 X 1년 말이 됐어요. 이제 이자를 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8만 원이에요. 8만 원이지만 여러분들이 1053 461 빌린 걸 나중에 100만 원만 갚으셔도 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에게 시장 이자보다 더 주고 있으니까 야 그만큼 나 시장 이자만큼만 맞춰줘도 되지? 상대방 그만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괜찮아 그 정도면 돼. 네가 현금으로 이자 많이 주고 있으니까 나중에 1053 461 내가 빌려준 거 빌려준 거 100만 원 갚아도 괜찮아. 그만큼 손해를 안 보는 걸로 계산해 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자 비용은 시장 이자를 곱해요. 맞죠? 이렇게. 아니, 시장 이자를 맞춰주면 했거든요. 현금은 8만 원씩 계속 주고 있으니까 시장보다 더 주고 있어 이번에는. 되셨죠? 자, 근데 실제로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8만 원이죠. 그래서 이거 딱 정해져 있으니 이거는 어기면 안 돼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자 비용 실질적인 이자 적어요. 현금 이자가 아니라. 자, 그러면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3년간 감소될 이자였죠. 그럼 이제 1년 지났으니까 한 번 감소돼야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대변에 있는 사채 할증 발행 자금을 차변으로 깝니다. 이걸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상각이라고 해요. 얘도 대변에 있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변으로 죽였잖아요. 그렇죠? 상각 똑같은 말씀입니다. 상각 없어지니까 그대로. 네, 이렇게 하면 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줄겠죠. 깠으니까 한 번. 그러면 더하는 게 까지는 거잖아요. 그럼 더하는 게 까지면 장부금은 늘어요, 줄어요? 줄죠, 여러분들. 늘리는 놈이 줄면 얘는 줄죠, 여러분들.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분명히 3년 뒤에 100만 원 될 겁니다. X 2년도 말 이자 비용 1036669의 6%가 되겠죠, 여러분들. 실질적인 이자 비용 이게. 근데 내가 단지 현금으로 주는 이자는 8만 원. 그렇죠? 그럼 3년간 이자 비용 감소액이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었잖아요. 한 번 감소됐고 이제 두 번째 감소돼야 되겠죠. 정의법 안 써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이렇게 하면 장부 금액이 1018 거시기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년도 말도 똑같이 되겠죠. 이제 되시죠,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사채 할증 발행 차금 다 까져요. 되셨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 0이 되니까 장부 금액이 내가 3년 뒤에 갚기로 한 100만 원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자 비용이 총 얘 3개죠. 이 3개 더한 거잖아요.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죠. 요게 3년간의 이자 비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들춰볼게요. 들춰볼게요. 3년간의 이자 비용 그다음에 24만 원 현금 이자에서 요거 3년간 감소된 이자 하면 18만 얼마 나올 거거든요. 그거랑 이 3개 더한 거랑 비교해보시면 같아요. 여러분들이 외워주셔야 돼요. 이자 비용은 시장의 이자를 곱한다는 게 핵심이에요. 은행에서 돈 빌리면 여러분 무조건 8만 원에 생각하시거든요. 그렇죠? 은행에서 돈 빌리시는 건 할증 발행, 할인 발행 개념이 없어요, 절대. 채무자가 이자를 정하지 못해요. 은행에서 돈 빌릴 때. 자, 그러면 이제 할증 발행의 말 문제입니다. 이것도 같이 풀어볼게요. 기출문제 어떻게 나왔는지. 자, 일단 할증 발행은 이자 비용이 줄고 있어요. 계속. 이자 비용 감소. 그렇죠? 그 다음에 장부 금액도 줄죠. 왜냐하면 그만큼 덜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장부 금액이 계속 시간이 지나서 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감소 같잖아요. 아까 할인 발행은 다 증가했죠. 근데 할증 발행 보시면 여기 대변에 있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을 차변으로 까는 게 상각이라면서요. 이 상각액 보시면 매년 늘어요, 줄어요? 늘죠, 여러분들? 그래서 할인 발행이든 할증 발행이든 상각이든 증가합니다, 둘 다. 그래서 여기까지 장난이 많이 쳐요. 시험에서 어떠한 발행이든 상각이 무조건 증가해요. 감소한다고 얘기하다 오답입니다. 말 문제는. 자, 말 문제 하나 풀고 여러분들 쉴게요. 사치 말 문제가 어딨냐? (88에 5) 88에 5 90회 4? 말 문제도 많이 냈어요. 88에 5
봐. 719페이지. 교재 719페이지. 음, 5번이에요, 5번 여러분들. 719페이지 맨 위에 5번. 자, 동그라미 1번 볼게요. 자, 사채의 액면 이자율이 시장 이자율보다 더 크대요. 그럼 해석하실 때 액면 이자율이 채무자, 사채의 발행자가 주는 이자죠. 응? 사채의 발행자가 주는 이자가, 맞지? 이 뜻이잖아요. 사채의 발행자가 주는 이자가 시장 이자율, 채권자 입장에서 은행에 저금하는 이자보다 세요. 맞죠? 이게 반대로 하면 채권 항상 어떠한 발행이 되는지는 채권자 입장에서 생각이 좋아요. 채권자 입장에서 내가 은행에 저금하면 받는 시장 이자보다 상대방이 이자를 주는 게 더 많습니다. 더 빌려줘요, 덜 빌려줘요? 생각해 보시면 더 빌려주겠죠, 여러분들. 은행에 저금하면 받는 게 시장 이자잖아요. 그거보다 액면 이자 크대요. 사채를 발행해서 더 주는 거 이자를 더 주고 있잖아요. 더 준다고 해서 더 빌려줘야죠, 여러분들. 맞죠? 전 안 빌려줄 건데요. 아니에요, 항상 우리는 그 둘이 회계를 아는 사람이다. 아시죠? 살찐 발행자 맞는 표현. 되셨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사채 발행 시 발생한 비용이 사채 발행비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얘 발행가액에서 직접 차감해야 하는 비용 처리에 별도로. 직접 차감한 거 맞아요. 왜냐? 사채를 발행하는 건 주된 영업 활동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별도로 비용 표시 안 해도 이용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쵸? 근데 만약 얘가 재고 자산 팔면서 쓴 비용이면 별도로 비용 적어야 되는 거지만. 맞죠? 그래서 사채 발행이든 주식 발행이든 다 사채 발행비, 주식 발행비 전부 다 발행가에서까지 별도로 비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고. 자, 근데 동그라미 3번.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이거죠. 그죠? 여러분 너무 틀렸어요. 3번이. 자본임이었군요. 갑자기 뜬금없이. 맞죠?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틀린 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하면 3번이 너무 오답이에요. 자본임이었군요. 무슨 말이야. 사채 가산 계정이죠. 할증 발행 차금. 그다음 동그라미 4번. 사채 할인 발행 시에 유효이자율법 적용 시, 왜 우리 이자 비용 유효이자를 썼었잖아요. 시장 이자율. 적용 시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잔고 금액 증가했죠. 할인 발행 모두 증가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하나 풀어보시는 게 어디냐면, 여기 있다. 709페이지. 709페이지. 709. 문제 709페이지 4번. 좀 부탁드릴게요. 이것도 21년도 문제라고 좀 생각해 주세요, 여러분들. (4번이에요) 4번.
몇 번인가요? 그죠? 근데 이거는 안 읽어도 답이 나와요. 4번이죠. 우리가 삼각이끔 둘 다 증가하잖아요. 네. 그렇죠. 4번이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은 누가 봐도 할인 반응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액면이자. 그죠? 액면이자, 그러니까 시장이자, 유이자, 시장이자입니다. 시장이자. 채권자가 은행에 저금할 때 받는 이자보다 회사가 주는 이자가 적어요. 덜 빌려주겠죠? 살인 발행. 되셨어요? 그래서 1번은 맞는 표현이죠. 장부가액은 액면가액보다 작아야지 할인 발행이니까. 그래서 동그라미 2번은 어떤 이자라는 표현이에요? 현금으로 지급된 이자예요. 이게 액면이자라는 얘기죠, 여러분들. 액면이자는 액면가액 곱하기 액면이자이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10만 원 곱하기 8% 되셨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사채 할인 발행 차금은 여러분들 우리가 시간이 다 지나면 0되죠, 0. 사채 할인이든 할증이든. 자, 되셨어요? 자, 10분 쉬었다가요. 죄송해요. 좀스러워요. 좀스럽지만 2시 7분. 2시 7분에 하나가 남았어요. 사채 상환, 중도 상환, 조기 상환하는 거. 이것도 시험 잘 냅니다. 10분 쉬어, 쉴게요. 2시 7분에 시작하자.